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금 우리는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에 들어가는 말을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선험적 논리학에 관한 부분입니다. 칸트는 일반 논리학을 분석론과 변증론으로 구분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선험적 논리학도 선험적 분석론과 선험적 변증론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과연 본인이 말하는 이 선험적 논리학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페이지는 40쪽이네요. 1. 선험적 논리학에서 우리는 오성을 고립시키고 상술한 선험적 감성론에서 감성을 고립시킨 것처럼 우리의 전 인식 중에서 오로지 오성에 유래해 있는 사고의 부분만을 집어낸다. 이 순수한 인식의 사용은 대상이 직관 중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러한 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에 의존한다. 무릇 직관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인식은 객관을 결하고 있고 따라서 전혀 공허하다. 자, 칸트는 선험적 논리학에서 자신이 다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앞에 선험적 감성론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 수용 능력만을 보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것처럼 이 선험적 논리학에서도 감성을 제외하고 순수한 오성만을 고립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시키겠다는 말은 이 번역자의 표현인 것 같아요. 바로 그것만 다루겠다라는 뜻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만 고립시키겠다는 말은 감성만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오성만 고립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오성만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칸트는 우리의 오성만, 우리의 사고작용만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인 어떤 대상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식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을 안다고 할 때는요, 대상이 주는 정보를 받고 우리의 심성에 맺혀진 그 표상들을 가지고 사유를 함으로써 개념이 발생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대상과의 어떤 직접적인 객관적인 관계를 결여하고 있는 사고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선험적 논리학에서 오성의 순수한 인식의 요소들을 다루는 부분이, 대상을 언제나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들을 다루는 부분이 선험적 분석론이요, 동시에 진리의 논리학이다. 무릇 인식이 동시에 그 모든 내용을, 즉 어떤 객관과의 관계를 따라서 모든 진리성을 상실할 때 그런 인식은 진리의 논리학, 선험적 분석론에 모순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칸트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선험적 분석론이 진리의 논리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고로 진리의 논리학이란 어떤 것인가? 일반 논리학처럼 사고의 순 형식만을 다루어서도 안 되고요. 변증론처럼 기관인 것을 일반 논리학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도 안 됩니다. 칸트가 생각하는 선험적 논리학은 모든 사유, 사고의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대상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때도, 대상들을 가지고 사유를 할 때도 이미 사고의 근원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대상들을 바라볼 테니까 이 선험적 분석론만이 진리의 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선험적 논리학은 대상을 다룸에 있어서도, 어떤 객관을 다룸에 있어서도 그 원리와 인식의 기원을 다루기 때문에 결코 대상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칸트는 자신의 학문적인 방법을 그냥 최고로 치는 것이 아닌가, 너무 자부심이 강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문득문득 그런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정도로 깊이 생각하고 이 정도로 사유해서
그 당대에는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이 사유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부심은 있을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 칸트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계속 대단한 사람인 것도 분명하고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성의 순수한 인식과 원칙을 단독으로 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서까지 사용하려는 것은 우리를 잘못 매혹하기 때문에 경험만이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진료를 객관을 줄 수 있는 것이건만은 오성은 공허한 궤변으로서 순수한 오성의 순형식적 원리를 진료적으로 사용하려는 위험에 빠지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도 않고 아마 주어질 수도 없는 대상이 무차별적으로 있다고 판단하는 위험에 빠진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칸트가 선험적 감속론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을 때 생각하는 그 대상은 우리가 경험 가능한 영역 내에 존재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쉽게 말해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유를 할 때도 사고에 의해서 다뤄지는 그 대상들이 우리의 경험 영역 내에서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사유 속에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그런 대상이 우리 곁에 있어서 언제나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유는 이런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대요. 이런 매혹에 정말 쉽게 마음을 뺏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적어도 칸트를 공부한 우리들은 내가 객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대상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유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대상이 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선험적 분석론은 원래 오성의 경험적 사용을 비판하는 데 대한 규준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일반적, 무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순수한 오성만을 통해서 대상들 일반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려고 주장하려는 모험을 한다면 선험적 분석론은 오용되는 것이다. 즉 이때에는 순수한 오성의 사용은 변증적이다. 우리가 선험적 분석론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이 오성을 경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이건 엄연히 경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얻어진 그런 자료 혹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사유 속에서 그런 객관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념적인 것에 불과한 건데 이 이념적인 것을 경험에서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에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험적 분석론을 하는 것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험적 분석론을 마치 모든 대상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물 자체에도 적용된다고 하면 그것은 가상의 논리학이라고 선험적 분석론을 잘못 사용하는 것, 오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칸트 자신이 말하는 이 선험적 분석론도 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그렇게 칸트가 싫어했던 가상의 논리학인 변증론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험적 논리학의 둘째 부분은 이런 변증적 가상의 비판이 아닐 수 없고 그것은 선험적 변증론이라고 칭한다. 선험적 변증론은 저 가상을 독단적으로 환기하는 기술,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인 요술에서 오는 유감스럽게도 잘못 유행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으로 쓰이는 오성과 이성의 비판인 것이다. 이런 비판은 그것들의 근거 없는 자부의 잘못된 환상을 적발하려는 것이요. 근거 없는 자부가 선험적, 초험적 원칙에 의해서만 달성하는 줄로 오상하는 발명과 확장에 대한 요구를 각하해서 궤변적인 환영에 대해서 순수한 오성을 비판하고 보호하려고만 하는 것이다. 자, 선험적 분석론은 우리 사유에
사고의 어떤 원리, 인식의 근원을, 인식의 기원을 밝히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선험적 분석론을 마치 모든 대상에게 무차별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그것, 물 자체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들을 비판하는 것,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아오고 운용해 왔던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을 선험적 변증론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선험적 논리학은 두 가지로 구분할 건데요. 바로 하나는 우리의 인식과 사유의 기원을 밝히려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성과 이성의 이런 원리가 사유적 원리에 의해서 나온 개념들이 초자연적으로, 즉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있는 영역까지 적용시켜서 다 판단해버리는, 진리라고 늘어놓는 그런 궤변에 대해서 속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변증적 가상의 비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험적 논리학에 들어가는 부분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저와 함께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